자, 의제배당은 두 가지가 있죠. 의제배당. 그래서 첫 번째가 주식 소멸되는 의제배당이에요. 주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 감자할 때, 합병할 때, 분할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합병 분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올 거고, 해산하는 거 감자하는 게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감자가 나오는 거죠. 감자. 압도적으로 감자가 나온다. 요 의제배당은 법인세에서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하기는 해요. 해산할 땐 자녀재산가액을 받겠죠. 그것의 취득원가와 주식의 취득원가와 자녀재산가액의 차익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감자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 감자를 해요. 그럼 감자 대가를 받고 여기서 취득 원가를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감자 대가에서 취득 원가 차감한 금액이 의제 배당이 돼요. 배당. 이때 취득 원가는 어떻게 하냐? 감자가 된다는 건 내가 가진 주식이 다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주식만 소멸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1000주를 감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있고 문제는 이제 취득 원가 이 1000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결국 단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인세 가서 훨씬 더 자세하게 하는데 단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주식은 다 필요 없어. 단가야, 단가.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가를 산정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취득하게 된다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때 1000주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또 1000주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1000주 또 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대원칙은 평균법을 하는 거예요. 평균법. 그래서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평균 단가 전에 감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주가 있으면 얘부터 소멸하는 거로 보는 거죠. 단기 소각주식 특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부터 소멸한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득세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중에서 다시 예외를 둬서 주발초 있죠.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평균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발초에 의한 것은 평균법 그대로 유지한다. 얘는 평균법.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 금액은 가운데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해산,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대가 받은 거에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이에요. 이게 법인세에서 훨씬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서 내 취득가액이 5,000원인데 실제 대표이사로부터 저가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시가 10,000원이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으로 쓰고 계산하면 돼. 세무조정을 보통 어떻게 물어봐? 과거 거 안 물어보고 지금 것만 물어보잖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세무조정을 해서 유보를 가지고 유보 추인하는 방식을 쓰는데 다 필요 없어. 그 굉장히 복잡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냥 세무상 단가로 놓고 계산하시면 절대 안 틀려. 그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세무상 단가로 본다라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감자해상 합병 분할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짜 동그라미 소액주주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다수이거나 거래가 빈번한 사유로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은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되 자 취득가액 잘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보는 특칙이 있어요. 특칙. 취득가액을 관리를 못할 수 있잖아. 소액주주들은 그렇다면 액면가액으로 보는 특칙이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장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에는 이런 특칙이 없습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회사 내가 얼마에 과거에 취득했는지 장부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액면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주끼리 거래했으면 회사는 모를 수도 있잖아. 얼마에 거래했는지. 그 장부가 없고 개인들도 모를 땐 액면가액으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게 액면가액으로 본다는 얘기는 납세적이 그렇게 유리한 거 아니죠. 보통 액면보다는 더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원가 높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근데 입증 못하면 그래도 빵원은 아니라는 거야. 액면은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이고 평균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평균법.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그러나 단기 소각 주식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감자전 2년 이내 취득한 무상주 중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가 있는 경우 무상주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이게 법인세법의 대원칙인데 소득세법은 그중에 감자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무상주의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평균법 단가 특칙이라고 보시면 돼요.